네,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재 분전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전민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부터죠. 24일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지 오늘은 이제 나흘째입니다. 그죠? 네. 러시아의 공격이 근데 조금 주춤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생각보다 민병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항전 의지도 강하고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Украинско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именяет те же методы, как и террористы. Обращаемся к жителям Украины. Требуйте от преступной киевской власти немедленно убрать все тяжелые вооружения от своих домов. 네, 무엇보다 러시아군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전력을 믿고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진격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오테라 전 에스토니아군 사령관이자 유럽의회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은 200억 달러, 우리 돈 24조 9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매일 공중분해되고 있고요. 로켓과 같은 물자는 사나흘치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추가 생산도 어려운 게 독일이나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들여오던 원자재 공급이 끊겼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열흘이 지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역량은 소진될 것이라는 게 리오테라 의원의 분석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네, 지금 SNS에 러시아군 포로로 보이는 청년들의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들도 우크라이나 땅인 줄은 몰랐다,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면서 전쟁을 각오하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영상이 러시아 포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이 24조 원이라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 협상한다는 얘기 어제부터 들리고 있는데 이게 왜 결렬이 된 겁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협상 장소에 관한 의견 차이입니다. 네, 러시아는 자신들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를 고집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무장해제, 항복 요구로 간주하고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주권 국가인데. 예. 자, 그러면 평화협상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 안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 러시아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방적인 행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민스크에서의 협상을 거부를 했고 터키 이스탄불이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같은 제3의 장소까지 역제안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 불리하니까 자꾸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의 반전 여론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 당국이 좀 강력한 진압을 예고를 했는데 그래도 매일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스위프트 퇴출이 예고되면서 루블화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급등한 탓에 벌써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죠. 러시아 국영 TV에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국가가 방송되는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국영 TV RT를 해킹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나 피난민의 모습이 방송되거나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궁 웹사이트도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고 웹사이트를 먹통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서 지난 25일 사이버 전쟁을 공식 선언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킹하면 러시아가 즐겨 쓰던 무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고 미국 송유관 회사와 국가기관들을 해킹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역으로 당한 건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미국 FBI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명은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공식 성명은 아니고요. 전문가 개인 명의의 형식인데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의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네. 이 러시아 편 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북한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미사일 발사도 단순히 존재감 과시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차례나 러시아의 침공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4년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아니겠어요? 네, 크림반도 침공 맞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했다가 자칫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그런 관점에서 핵무기는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됐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속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를 또 한 번 본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가속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민석 기자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급파된다면서요? 영상 취재 기자와 함께? 네, 맞습니다. 화요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한 현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뉴스 추적 전민석 기자였습니다.